자, 변동대라는 거는 뭐 화산활동, 지진, 조산운동이라는 거는 이제 뒤에서 배우겠지만 실제로는 땅이 움직인단 말이야. 그래서 땅이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면은 이 둘 사이 거리가 가까워지겠지, 시간이 지났을 때. 그래서 저기 딱 붙었어. 근데도 이동을 계속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렇게 솟구칠 수가 있겠지. 계속 밀어대니까. 그럼 하나의 이렇게 산이 생기는 거잖아. 그래서 산을 만든다. 조산운동. 이런 것들을 다 이제 변동대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습곡산맥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습곡이라는 게 방금처럼 이렇게 굽어 있는 모습이 나오는 게 습곡 구조다 라고 하기 때문에 습곡 구조가 있는 산, 그래서 습곡산맥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일어나는 곳을 이제 변동대라고 하고, 지각 변동, 말 그대로 지각이 바뀌는 자연현상이고, 앞에서 얘기한 세 가지 등이 있다. 그럼 지구 안쪽에서 일어나는 것들이잖아. 그래서 내부 에너지를 에너지 원으로 한다. 또는 뭐 내부 에너지가 방출된다. 자, 그 다음에 지각 변동이 활발한 변동대를 점으로 찍어 본 거지, 학자들이. 그랬더니 좁은 띠 모양으로 나타나더라. 전 세계에 골고루 분포하는 게 아니라 특정 지역에 몰려서 발생한다는 걸 알아낸 거고, 화산 활동은 마그마가 뚫고 나오는 거야. 그래서 땅 아래에 이제 마그마가 가득 차 있는데, 뭐 요 윗부분이 알 수 없는 이유로 약해졌어. 그럼 여기 이제 뚫고 나올 수 있는 거지. 그런 화산 활동인 거고. 그럼 화산 활동이 일어날 때 분출되는 것들, 화산 분출물은 화산 가스, 기체, 화산 쇠설물, 저기 고체, 용암. 용암은 애매하지. 액체, 고체, 유동성이 있는 이런 상태인 거지. 그 다음에 지진. 지진은 뭐 얘는 아래에서 축적된 에너지가 방출되면서 진동이 일어난다. 자, 옆에 그림을 여기 보면은 지진이 발생한 지점은 지하 깊은 곳이야. 거기를 진원이라고 하고, 근데 그 지점을 수직으로 지표로 옮겨서 이렇게 위로 당겨가지고 점을 찍은 지표에서 나타나는 거를 진앙이라고 하고, 근데 뭐 실제로 일어난 곳은 진원이니까, 여기가 진짜 지진이 일어난 곳이니까 그 진원이 얼마나 깊이 일어났냐에 따라서 천발지진, 중발지진, 신발지진으로 구분할 수 있다. 뒤에서 계속 언급이 될 거니까. 그래서 천발, 중발, 신발지진, 이렇게 심이 그 심해할 때 심, 깊을 심자야. 신발지진으로 갈수록 깊이가 증가하는, 더 깊다는 거지. 진원의 지점이. 자, 화산대 뭐 읽어서 이해가 될 거고, 지진대, 지진이 많이 일어나는 곳. 자, 그럼 화산이 많이 일어나는 곳, 지진이 많이 일어나는 곳을 비교를 해보자. 그랬더니 둘 다 일단 좁고 긴 띠 모양이고, 대륙 중앙부보다는 대륙 주변에 많이 분포하고 있더라. 그런 데는 당연히 이유가 있겠지. 지진이 일어나는 곳에서 지진이 일어난다고 화산이 일어나는 건 아니다. 하지만 화산이 발생하면은
지진은 무조건 동반이 된다. 요건 맞는 말. 어쨌든 거의 대부분은 일치하더라. 그래서 요 아래 그림 한번 봐주고. 자, 그래서 지역의 이름을 따가지고 태평양을 고리 모습으로, 고리 환자, 고리 형태로 둘러싸고 있는 지진 구역이라고 해서 이렇게 환태평양 뭐 화산대 지진대라고 하고 태평양 주변부에 분포하고 있는 거야. 얘를 이제 불의 고리라고도 부르고 전 세계에서 가장 활발한 곳이기 때문에 해령 화산대 지진대. 해령이라는 건 이제 뒤에서 배울 거야. 얘는 지형의 이름 중에 하나고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에 해령이라는 게 있는데 그 부근에 여기 파란색 부분, 참고로 여긴 대서양이지. 그 다음에 여기 인도양, 이게 인도고, 이렇게 여기가 인도. 그래서 여기도 요렇게 해령이 있는데 거기 지진이 생기더라. 자, 알프스 히말라야 화산대 지진대. 알프스 히말라야 산맥이 여기에 있어. 오케이? 저기도 보면 지금 지진의 점들이 굉장히 많이 분포하고 있지. 얘는 이제 뒤에서 어쨌든 볼 거니까 이런 식으로 지진대랑 화산대를 점을 찍어 봤는데 뭔가 이유가 있을 만한 이유를 찾아야 되겠지. 이렇게 겹쳐서 우연의 일치가 아닐 거니까. 자, 앞에서 얘기한 천발, 중발, 신발에 대한 정확한 깊이는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자, 그렇게 학자들이 이제 시작을 해서 알게 된 내용이 판 구조론이야. 판이라는 구조로 되어 있다는 이론인 거지. 그래서 지구의 표면이 판으로 구성이 되어 있더라. 판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지각 변동이 발생한다 라고 주장한 거고, 우리 직권에 대해서는 앞에서 배웠어. 지각, 멘틀, 외핵, 내핵. 얘는 이제 성분이랑 상태를 얘기를 한 거야. 하지만 여기다 그릴게. 여기 있네. 외핵은 뭐 액체, 내핵은 고체, 멘틀은 유동성이 있는 고체, 지각은 그냥 고체라고 했는데, 유동성이 있는 고체이지만 어디까지는 잘 움직이고 어떤 부분은 아예 너무 딱딱해서 사실상 안 움직이고 그런 것들이 있는 거지. 그래서 물리적인 성질로 나눈 거야. 그냥 순수하게 돌, 아니면 좀 움직일 수 있는 곳. 그러면은 이제 암석권, 연약권, 하부멘틀, 이제 여기는 핵인 거고. 그렇게 해서 조금 새롭게 정의를 한 거고, 암석권이라는 거는 그냥 진짜 돌을 얘기를 하는 거고, 약 100km 정도까지의 구간이다. 연약권은 그 아래에 위치한 거고, 연약하다는 거는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를 이제 연약하다고 표현하고, 지금까지 얘기는 이 판이라는 거는 암석권의 뭐 조각조각, 그냥 암석권이 판이라고 생각하면 돼. 오케이? 자, 근데 지각에서 대륙 지각이랑 해양 지각으로 나눴었지. 그럼 여기서 똑같아. 대륙 지각의 아래쪽까지를, 여기를 대륙판이라고 하고, 해양 지각에 붙어 있는 아래쪽을 해양판이라고 하고,
그럼 암석권은 어디까지냐? 자, 우리 원래 배웠던 거는 여기 윗부분이 지각이고 그 아래는 전부 다 멘틀이야. 근데 이 멘틀은 아래로 훨씬 깊이 분포하고 있는데 상부 멘틀이랑 하부 멘틀로 먼저 나눈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상부 멘틀을 다시 나눠. 상부 멘틀에서도 위쪽 아래쪽으로. 그래서 상부 멘틀의 일부, 여기 정의 암석권이라는 거는 지각 요 부분이랑 멘틀의 윗부분, 가장 윗부분에 해당하는 이 부분은 포함해서 암석권이라고 한다. 그래서 뭐 대륙 지각은 해양 지각보다 두껍지. 그래서 판도 대륙판, 해양판 두께를 비교할 수 있는 거고, 연약권은 유동성을 띠는 부분인 거야. 왜냐면은 부분 용융되어 있기 때문에 살짝만 녹아 있다는 거지. 그래서 앞에서 멘틀 얘기하는 거랑 똑같아. 고체이지만 대류가 일어난다. 유동성이 존재한다. 자, 판은 그래서 해양판과 대륙판으로 나뉘고, 해양판은 뭐 해양 지각 플러스 멘틀의 위쪽, 대륙판은 대륙 지각 플러스 멘틀의 위쪽. 두께는 누가 크다? 두께는 얘가 크다. 대륙판이 크다. 밀도는 원래 밀도는 해양 지각이 커. 그러니까 판도 해양판이 밀도가 크다. 해양판이 밀도가 크다는 걸 잘 기억을 해. 전 세계의 판은 아래 그림대로 이렇게 분포를 하고 있고, 여기 있는 이 검은 선이 판의 경계를 나타내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내가 따라 그렸을 때 얘네는 하나의 같은 구역, 같은 판인 거지. 그래서 판은 아래쪽에서 움직이는 멘틀 대류의 영향을 받아서 1년에 몇 cm 정도를 이동을 한다. 판마다 이동하는 속도도 다르고 방향도 다르다. 그래서 가까워지는 경우도 생기고, 예를 들면은 요렇게 두 판이 다가오는 거지. 또는 멀어지는 경우도 생길 수 있겠지. 이동 방향이 다르다고 했으니까 요렇게. 이런 것들로 이제 다양한 경우를 나누게 된다. 자, 우리나라는 유라시아판에 속해 있다. 유럽이랑 아시아가 거의 하나의 판으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우리나라가 들어가 있다. 여기를 얘기를 하는 거야. 자, 그리고 앞에서 얘기한 변동대랑 판의 경계랑 거의 일치하다. 오케이. 자, 판이 왜 움직이냐? 판이 움직이는 이유는 지구 내부 에너지다. 여기서 이제 태양 에너지라느니 조력 에너지라느니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 틀리는 거지. 연약권에서 멘틀 대류가 판을 움직인다.